이런 커뮤니티를 누가 흉내를 내겠어요? 절대 흉내 못 내. 왜냐면, 대표님이 예. 이게 대- 흉내를 못 낸다기보다는 흉내를 내려고 해도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의 특징상 내가 뭔가를 줄 때 계산을 하고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거를 음, 계산하고 줘야 한국에서는 정착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경쟁 체제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제가 가만히 분석해 보면 왜 이게 다른 데서 아무리 PCM 그대로 따라 해서 해도 왜 그 사람은 성공했지만 다른 사람 성공 못 시키냐를 보면 마음가짐에 있어요. 마음가짐에. 그 음, 마음가짐이 되게 힘들어요. 솔직히 얘기하자고 하면. 왜냐면 그건 용기가 있어야 되고, 그거는 좀 잘못하면 그냥 먹튀감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그냥 나무라고 했을 때 토막나무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왜냐면 이게 음. 마음가짐이 어디서 와야 되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생각보다 그거를 많이 들었지만 그거를 행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봐요. 예. 어, 준다는 게 제가 정말 좋은 거를 배우면 그거를 얘기해 줄 때 사람들은요, 내가 뺏긴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뺏긴다고. 내가 얘기를 거의 하는 그렇게 순간, 생각을 많이 예, 하죠. 얘기를 하는 순간 사람들은요, 뺏긴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음. 실제로 아이스강이 이토록 여러 가지로 막 주면서도 막 다양하게 다 주면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생각해봐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줘도 못해요. 줘도 못해요. 정상이 아니, 저 사람은 오히려 더 의심이 갈 수도 있어요. 왜 저렇게 다 음, 주려고 하지? 오히려 그런 거예요. 역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교육이다 보니까 의심이 들면서 의구심이 들면 좋은 건 알겠지만 왜 저렇게 이런 걸 경험 못 하다 보면 근데 나는 어쨌든 받아서 내가 변화됐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가르칠 때 내가 그동안에 쌓아왔던 경험했던 거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은 그 얻었던 되게 소중한 정보를 정말 그대로 싹 풀 수 있을까? 사람들을 딱 물어본다고 했을 때 풀더라도 한꺼번에 안 풀고 최대한 쪼개서 풀려고 노력하는 게 한국 사람들 특징이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런 건 있어요. 아이스 강이다 보니까 싹 다 풀어줘요. 음, 근데 싹 다 풀어주면 대신 거기에는 뭐가 생겨야 되냐면 마음가짐에서 그게 진짜 있잖아. 이 사람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그게 생겨야 돼요. 그게 그게 사실 핵심인데 사람은 기술을 배우고 아이스강의 줌을 어떻게 하지? 아이스강 이 안에서 어떤 카테고리로 이제 사람들 변화시키지? 그냥 객관적인 이 겉에 이 들어와서 이런 모습, 이런 어떤 내용 컨텐츠들을 보고 이 사람은 어떻게 커리큘럼 짜고 뭐 어떤 식으로 강의,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관찰해가지고 똑같이 뺏겨나가지고 나가서 메신저 사업해서 똑같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마음가짐이었어요. 그게 되게 힘들어요. 봐봐요. 줘버리면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배신자가 나와요. 근데 배신자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진짜 배신자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 건데 배신자가 나오면서 그 사람은 뭘 배우냐면 이렇게 다음부터 이렇게 많이 주지 말아야지. 이거를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줘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다 줘도 배신자가 나오잖아요. 다음에 주지 말아야지 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주면서 배신자들을 걸려내기 위해서 더 주려고 또 하는 거예요. 부자들도 사실 이 오, 마인드가 있어요. 부자들도 봐봐요. 음, 부자들도 자기 주변에 내가 돈을 많다고 해서 돈을 빌려라고 하는데 언제 갚겠다고 해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빌려줄 수 있어요. 600만 원 이렇게 빌려줄 수 있어요. 빌려줘 봤는데 안 갚잖아요. 자연스럽게 신용에 대한 부분들, 왜냐면 부자는 신용 때문에 돈을 번 거거든. 근데 그 신용을 안 지키는 사람 봤을 때는 이 사람의 미래 가치가 우량주가 아니고 개똥 쓰레기 어떤 주식이라고 했을 때 아니라는 거를 쓰레기통에 일단 넣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500만 원, 600만 원을 이득 봤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자를 잃게 되는 거고 이 부자의 통찰과 원칙과 기술과 이 부자가 하는 그 관계십 안에서 배울 수 있는 볼 수 있는 이 모든 기회를 다 잃게 되는 거예요. 음, 생각해봐요. 그게 되게 어리석은
그 결정이거든요. 배신하거나 되게 은큼하거나 그냥 뒤에서 뭔가 저는 그래서 협력자라는 키워드를 제가 쓰는 이유는 협력할 사람만 끝까지 가져가는데 협력할 사람이 많으면 개나 소나 다 협력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음, 그래서 그리고 심지어 제 거를 베껴가도 왜 그 사람이 베껴가도 안 되냐? 베껴 나갔잖아요. 베껴서 협력할 궁리로 하는 게 아니라 협력해서 끝점을 보면 항상 부자들은 협력해요. 근데 협력할 궁리랑 베껴 나가서 지도 아이스 강처럼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그 사람 뭐예요? 되게 어리석은 거고 그리고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똑같이 누군가가 내 거를 베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다 못 주는 거예요. 다 못 주면 저처럼 그 마음가짐 안에서 그 알고리즘이 그렇게 풀어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의 리뷰도 저처럼 나오지 않고요. 그 진정선도 저처럼 나오지 않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 수강했던 사람들이 뭐 2천만 원 교육받고 막 거기에 갈 뻔하다가 저한테 왔던 분도 있고 그리고 가서 체험하다가 저한테 왔던 분들도 있고 들어와서는 그 사람 표정이 다르고 그 사람이 저한테서 받았을 때 하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달라요. 왜 그럴까? 음, 그거 똑같은 거 얘기하고 심지어 그 사람 나보다 말도 더 잘해. 한국 사람이야. 음. 심지어 40대고 심지어 훨씬 더 그 유도리가 있고 훨씬 겉으로 봤을 때는 있잖아요. 훨씬 공감대도 더 좋아. 근데 어, 왜 안 될까를 보면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그 아, 마음가짐은요, 그 상대한테 전달이 될 때 아껴가면서 전달이 되는 게 이게 대부분 사람들의 본능이에요. 내 새끼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다 퍼줘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PCM에서 다 퍼주다 보니까 저는 알거든요. 너희들 다 퍼줘도 이걸 못 받아 먹잖아. 그럴 거면 차라리 다 퍼주고 못 받아 먹고 걸려낼 사람 걸려내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왜 그걸 오, 쪼개가지고 퍼줘요? 안 그래요? 음, 그러다 보니까 아유, 끝까지 갈 사람 가는 거예요. 그게 재밌는 음, 거지. 되게 멋지시네요. 그냥 아낌없이 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또 걸러내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갑자기 가슴이 조금 심쿵하는 것 같아. 그리고, 어, 또 대표님 또 존경스러운 게 뭐냐면은, 이렇게 아낌없이 퍼주는데도 계속 줄 게 있다는 게 더 신기한 거예요, 전요. 그게 더 신기한 거야. 왜냐면, 그래서, 왜냐면 저도 어,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네, 항상 배고파해요. 성장에 항상 배고파해요. 그렇게 성장에 항상 음, 배고프기 때문에 위에서 내가 인맥을 위로 쌓으면서 그 사람이 나를 주기 싫어도 저는 항상 인맥 관계를 위로 해가지고 싹 다 뭐예요? 받아 먹어요. 돈하고 계속 음, 바꿔요. 전 돈하고 늘 바꿔서 내가 수강료를 받았던 거를 싹 다 돈하고 바꾸면서 경험하고 싹 바뀌어가지고 거기서 내가 내 필터, 내 이 뇌에 최적화된 이 필터로 바꿔가지고 내 수강생들에 대한 부분들을 주었을 때 만족도가 훨씬 올라가는 거예요. 나도 와, 변하고. 어, 그러다 보니까 얘네는 바다 못 벗고 미쳐 막 이러고 있는데 나는 또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왜 그럴까? 아낌없이 주는 사람이 더 커져요. 음, 누가 속도가 더 빠를까?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안 그래요. 주는 그런, 사람이 훨씬 속도가 빨라요. 왜? 주는 사람은 멍청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거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그냥 느껴지는 건데 이게 그냥 제 살아가는 생존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저 같은 사람, 우리의 버스에 적합한 사람들이 또 연결되면서 저도 피디님을 음, 만나고 하는 부분들도 그렇고 다 이게 그냥 그게 보여져요. 피디님도 제가 존경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미 회장 될 사람이에요. 예. 그건 과찬이시고, 제가 보는 게 피디님이 돈을 벌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서 솔직히 제가 그동안에 만났던 수강생들이랑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돈을 이렇게 벌어봤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나이에서 또 새로운 도전을 하고 그거를 결과로 이뤄낸 사람. 제가 콜드콜을 가르치는데 그 콜드콜에 대해서 가장 적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콜드콜 배우는 게 가장 적합해요. 그렇죠. 근데 중산층에 있는 사람도 제 PCM을 수강하잖아요. 근데 중산층에 있는 사람들이 콜드콜을 하면
더 다음 단계로 또 성장하는데 보통 중산층 있는 사람들이 콜드콜을 안 해요. 들어와서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왜 그랬는지 알아요? 그 사람이 그래도 자산을 불어넣고 그 사람 그래도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제 수강을 이게 들어오신 분들 중에 자기 위치가 밑바닥인데 콜드콜 안 한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성장 못 해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음, 중산층이 콜드콜 안 하기 때문에 나도 콜드콜 안 한다. 그거는 문제가 있어요. 내가 아직 중산층이 아니라면 콜드콜이 일단 우선순위예요. 더 중산층 해야지. 정도, 중산층 정도 되신 분들은 유튜브만 해도 돼요. 거기다가 이제 콜드콜을 이벤트성으로 해도 돼요. 음. 그렇지만 지금 밑바닥이다 하면 유튜브보다 더 급한 게 사실 콜드콜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콜드콜을 안 한 사람들은 왜 안 하면 나름 합리화를 해요. 아, 저 사람도 안 하는데? 저 사람도 안 하는데? 그럴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어, 그냥 이런 것 같아요. 예. 지금 PCM에 들어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밖에서 이제 PCM을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냥 특징이 이거예요. 내가 밑바닥이다 하면 무조건 콜드콜 배워야 되고요. 내가 중산층이라고 하면 콜드콜하고 유튜브를 다 가져가는데 유튜브 하나만 가져가도 되고요. 예. 그리고 내가 지금 중산층인데 콜드콜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또 다양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이스 강의 콜드콜 하나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무자본 창업, 1인 창업, 1인 기업가가 되기 위해서 제가 하는 행위를 그대로 사실 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 사람들은 중산층이 되면 다음 단계로 가려고 해요. 왜? 거기에 지금 이게 되게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다음 단계를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어떤 모든 섹션들이 거기에 마련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콜드콜 당분간 놓칠 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콜드콜 하면 중산층도 훨씬 다음 단계로 성장하기 쉽다. 근데 저는 연정민 PD님은 중산층임에도 불구하고 연정민 PD님 중산층임에도 불구하고 콜드콜하고 유튜브를 다 하니까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특히 콜드콜을 지금 3,000통, 4,000통 했어요? 3,000통 했어요? 한 4천 통 했어요. 네. 콜드콜 4,000통 한 거는 역대급이에요. 제 수강생 중에 단 한 명도 4,000통 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4,000통 하더라도 4,000통 거의 가깝게 뭐 1,000통 하거나 2,000통 했던 사람들 대부분 특징을 보면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했어요. 음. 중산층에서 그거 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근데 PD님 거기서 그거를 했다는 것도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어쨌든 저는 그냥 이 콜드콜이라는 게 그 즉시 효과가 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고, 중산층이 됐든 밑바닥에 있든지 간에 무조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중산층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유튜브를 한다 해도 업이 되려 그러면은 빨리 업이 되고 싶으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궁금한 게 뭐냐면은 어, 과연 얼마만큼 이것이 물론 이제 일단 콜드콜 자체가 이미 벌써 큰 결과를 가져온 건 맞아요. 왜냐하면 이미 코어가 단단해지고 느끼지 못한 것들을 너무나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콜드콜에 대한 거는 뭐 대표님 말씀처럼 그 이상의 가치가 있고 하루 왼종일 얘기해도 정말 뭐 다 말 못한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근데 무조건 중산층이라 할지라도 저는 이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만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속도가 제가 이제 빨라지는 거죠. 대표님과 함께 이런 것을 같이 이렇게 공부하고 같은 커뮤니티 속에 있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왜 사람들이 극소수의 사람만 성장을 하는지 그걸 알겠더라고요. 여기서 그걸 알겠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대표님이 그 부럽고 늘 감사한 게 뭐냐면은 늘 줄 수 있다는 것, 그게 굉장히 부럽고 감사해요. 음,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만약에 그 생각을 한번 해보잖아요. 내가 만약에 대표님 입장이었을 때 내가 과연 이런 커뮤니티를 이끌을 때 내가 저렇게 끊임없이 줄 수 있는 게 있을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볼 때 어렵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되게 감사하고 존경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마음가짐이 그게 통하면
사실 사람들은 거기에 리더십이 먹히고 사람들이 그렇게 연결이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일관화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일관화가 안 되냐면 어느 순간까지 내가 줄 수 있지만 어느 순간까지 줄 수 있지만 그 다음 단계는 너무 못 가요. 왜냐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새로운 사람이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남녀 관계에서 처음에 시작한 1년이 어떻게 보면 되게 막 서로 주기도 하고 그런데 근데 그게 결혼 생활까지 연결돼서 끊임없이 그걸 계속 줄 수 있을까? 그거잖아요. 제 네네. 고객도 똑같고 저랑 연결된 고객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항상 PD님 얘기하는 내용이 물고기에 밥을 안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잖아요. 잡은 물고기에. 근데 제가 네네. 잡은 물고기에 밥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지금 토 나오는 경우가 아니에요. 머리가 아프고. 네. 근데 그게 지속적으로 저는 수년간 이렇게 해왔어요, 피디님. 근데 음, 처음에 시작했을 때 나도 줄 게 없었어요. 근데 뭘 아, 줬을까? 내 모든 거를 갈아 넣어서라도 줬어요. 그러다 음, 보니까 나는 목소리 항상 수년간 처음부터 힘을 싣고 살아왔어요. 줄 게 음, 없어도 내가 모든 걸 내가 없으면 다른 사람 연결하더라도 주겠다고 하는 거. 내 가족을 희생하더라도 난 줬던 그 정체성을 난 처음부터 시작해 왔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기능적으로 줄 수 있는 게 더 생기면서 사람들을 성장시키는 부분, 처음에 마음가짐 하나만 가지고도 사람을 많이 이끌었어요, 저는. 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이런 같이 인터뷰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다시 또 새로운 생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역시 덜 멍청하기 위해서는 계속 교육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런 결론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네. 대표님에 대해서 점점 더 알아갈수록 더더욱 존경합니다. 아이고, 저도 PD님 그 역할과 지금 영향력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존경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PD님 하는 거는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이와 지금 중산층에서 그 시작점에서 다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를 완전 제로 상태를 비우고 하는 거랑 원래 밑바닥에서 하는 거랑 다른데 PD님은 비우고 그걸 했다는 거 거기서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드려요. 네, 진짜 멋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네,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